한잔하며 듣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로 이사 오면 좋겠다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만 해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새로 지은 실버타운이 있다더라. 전세자금 지원도 해준다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은 우리 동네가 좋아하며 슬쩍 말을 돌립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가 편합니다. 시장도 가깝고 오랜 친구들도 있고 매일 아침 산책하는 공원도 있죠. 하지만 며느리의 끈질긴 권유는 계속됐습니다. 결정적인 건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는데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며 던진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불안하잖아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자주 보면서 도움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싸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저는 아직 70도 되지 않았고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의 딸이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갔죠.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종종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다고 해요. 결국 손주들 돌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다면 저희도 고민해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제는 아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나온 실버타운이 정말 좋대요. 헬스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니요? 저희 부부를 벌써 노인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남편도 아직 일주일에 3번씩 동네 탁구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동네 친구들과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내외의 속내도 이해는 갑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 돌보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를 이렇게 도움이 취급하는 듯한 태도는 서운하기만 합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동안 며느리가 또다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둘러보러 가실래요? 예약해놨어요. 그때였습니다. 큰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생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딪혔나 봅니다. 며느리가 얼른 달려가 안아주는데 손주가 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집 옮기면 나 학원 끝나고 할머니가 봐주는 거야? 지민이네처럼? 근데 나는 싫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다며 자꾸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지 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심히 설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손주의 순수한 한마디가 모든 걸 들춰내버린 거죠.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엔 온화하기만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부부의 삶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도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손주들 봐주는 것도 기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며느리의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듯 손주들을 아는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 욕심만 앞서서. 이렇게까지 부담을 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꼭 안아주고 싶은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잠시 망설였죠.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부모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기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자. 돌려 말하지 말고. 그게 서로를 더 아끼는 거야. 제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들 내외의 고충도 듣고 저희 부부의 생각도 전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가는 대신 일주일에 2번 정도 손주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부담 없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안도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어머님, 아버님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뻔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이 떠들썩해지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쿠키도 굽고 남편은 손주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실버타운 이야기 대신 주말마다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큰 손주가 학교에서 쓴 일기를 보여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멋있다. 매일 운동하시고 건강하시다. 나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 글을 읽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결국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나 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더 좋은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